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 한편이 찡해지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줄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사랑과 유산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엄마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어요. 화창한 오후, 낡은 거실에는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김영자 할머니의 통장을 확인한 두 남매, 큰아들 준노와 막내딸 수진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잔고에 숨막히는 침묵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엄마 숨겨둔 거 없어요. 정말 이게 다예요. 준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을 넘어선 불만과 짜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치러야 할 장례 비용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렸을 테니까요. 그의 시선은 병상에 누워 미동도 없는 어머니를 향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계산적인 냉정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막내딸 수지는 오빠 옆에서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남의 부모들은 손주들 용돈도 펑펑 주던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함께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집 부모와 자신들의 어머니를 비교하며 자신들이 받지 못한 혜택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는 듯했죠. 자신들의 부모가 충분한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김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들의 대화는 비수가 되어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돈 걱정뿐인 자식들의 무시와 서운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 속에는 체념보다는 알 수 없는 결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정말 2천만 원밖에 없는 줄 아니? 할머니의 속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 속에는 서운함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대한 작은 힌트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김영자 할머니는 정말 2천만 원밖에 없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감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의 실망스러운 모습과 할머니의 비밀스러운 결심을 엿볼 수 있었죠. 할머니 가족의 과거로 떠나보려 합니다. 모든 것이 달랐던 그때,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30년 전에 화목했던 가족. 30년 전 아이들이 어렸을 적 김영자 할머니 댁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온기가 가득하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던 그런 집이었죠. 큰아들 준노는 엄마 옆에 찰싹 붙어 엄마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살갑게 물었고 막내딸 수지는 할머니 품에 안겨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 시절의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더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고 할머니의 하루는 그런 아이들의 미소와 재롱으로 채워졌습니다. 할머니 부부는 작은 김밥집을 운영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일어나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가게 문을 닫았죠. 손발이 부르트고 어깨가 뻐근할 정도로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부부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힘든 노동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번듯한 어른이 되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그들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사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김밥집 풍경도 가족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결혼 자금 좀 도와주세요. 엄마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말하던 어린 시절의 순수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할머니 부부는 자신들의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하나씩 꺼내줄수록 자식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급기야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마음이 어느새 권리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엄마 김밥집은 그만하세요. 창피해요. 자신들이 어렸을 적 먹고 살게 해주었던 부모님의 피땀이 어린 소중한 공간이 이제는 그들에게 창피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터전이 자식들의 입에서 모욕적인 말로 들려오는 현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과 계산적인 태도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자식들의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알 수 없는 결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자식들의 변해가는 모습에 할머니가 깊은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할머니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숨겨진 반전의 서막이 될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년 전 인생의 전환점. 세월이 흘러 15년 전의 어느 날 김영자 할머니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할머니는 비통함에 잠겼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할머니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꺼낸 첫마디였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영정 사진 앞에 선 큰아들 준노는 눈물조차 보이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생명보험 얼마나 돼요? 그리고 막내딸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 대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집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밥집은 팔 거죠?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슬픔에 잠긴 어머니 앞에서 자식들은 오직 재산에 대한 이야기만을 꺼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보다 남겨질 유산에 대한 계산이 먼저였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할머니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구나. 할머니의 가슴을 짓누르는 쓰디쓴 후회였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헌신한 결과가 이런 모습이라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그 사랑이 오히려 자식들을 오만하고 이기적으로 만들었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머니는 놀라운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김밥집을 운영해온 덕분에 할머니는 김밥집이 있는 동네가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을 만한 단골이자 성실한 직원이었던 김 여사에게 가게를 맡기고 꾸준히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미천 삼아 할머니는 조용히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할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그저 늙고 돈 없는 무능한 어머니로만 여기고 있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할머니가 그저 연약하고 순진한 존재로 보였겠지만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이 말에는 자식들에 대한 실망과 체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반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은밀한 투자는 어떤 결실을 맺게 될까요? 그리고 자식들은 할머니의 숨겨진 진짜 모습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할머니의 숨겨진 부와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는 이중적인 일상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계획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고 할머니가 자식들 몰래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VIP 고객의 이중생활. 자식들의 눈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그저 늙고 돈 없는 무능력한 엄마로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자신들의 삶에 얹혀 사는 짐처럼 여기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예리한 판단과 꾸준한 노력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밥집이 있던 자리가 재개발되면서 할머니는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의 알짜배기 상가 2채를 매입했습니다. 자식들이 김밥집을 창피하다고 말하며 팔기를 종용했던 그 김밥집이 할머니에게는 거대한 부를 안겨준 기반이 된 것이죠. 이 상가들에서 들어오는 월세 수입만 매달 무려 1,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재개발 보상금과 월세 수입을 기반으로 우량주 투자에도 뛰어들었고 여기서도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 할머니의 해안은 자식들에게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에서도 VIP 고객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전담 PB가 배정되어 재산 관리를 돕고 방문할 때마다 최고급 응접실에서 차를 대접받는 등 자식들이 알면 까무러칠 정도로 호화로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재력가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자식들 집에서 겪어야 했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큰아들 준노의 아내는 할머니에게 대놓고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어머님도 생활비 좀 보태주셔야죠. 마치 할머니가 돈 한 푼 없는 빈대라도 되는 양말이죠. 며느리의 잔소리는 일상다반사였고 심지어는 시어머니 진짜 짐이야. 돈도 없으면서 얹혀 살고. 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할머니의 삶은 자식들 집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외로웠습니다. 막내딸 수진의 집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딸은 엄마를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처럼 여겼고 손주들 역시 할머니를 어려워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수모와 무시를 묵묵히 견뎠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재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그저 쭈그렁 방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매달 차곡차곡 쌓이는 엄청난 월세와 주식 배당금을 또 다른 비밀 통장에 모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숨죽여 지내는 시간 속에서 할머니는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너희가 다 가져갔잖아. 결혼자금, 사업자금, 손주들 학원비. 이 말 속에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과 무시뿐이었다는 할머니의 사무치는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돈을 숨긴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이 모든 시련을 감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김영자 할머니의 마지막 계획이 모습을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할머니가 자식들 몰래 엄청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묵묵히 견뎌왔다는 사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모든 계획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 그리고 자식들에게 던지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가르침이 담긴 충격적인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교훈. 시간이 흘러 김영자 할머니는 폐렴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는 할머니 곁에서 자식들의 걱정은 여전히 돈뿐이었습니다. 엄마 통장에 2천만 원으로 버틸 수 있을까? 큰아들 준노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어머니의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걱정은 오직 돈이었지 어머니의 건강이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막내딸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700만 원 넘게 나오네. 그녀의 말 속에는 어머니의 고통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짜증이 더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자식들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은 할머니의 마지막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이 아이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가늘게 숨을 쉬면서도 할머니는 정신을 가다듬어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특별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자식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과 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에서의 폭탄 선언. 며칠 후 변호사가 다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영자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장이 들려 있었죠.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하자 병실 안의 공기는 순간 정지하는 듯 했습니다. 망인 김영자 여사님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재산 목록에 자식들은 충격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들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규모의 재산들이 호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남 상가 2채, 판교 오피스텔 3채, 주식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5천주 등 해외 투자 자산. 그리고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자식들의 심장을 쿵 떨어뜨렸습니다. 총 37억 원의 재산이 확인됩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돈 없고 무능력하다고 무시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수십억 원대의 엄청난 재력가였다니.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과 충격, 그리고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보지 못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유언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변호사는 숨을 고르고 이 엄청난 재산에 대한 상속 조건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건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정한 유산의 의미가 담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상속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망인의 묘소를 반드시 참배할 것.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와 묘소에 올릴 것. 30분 이상 묘소에 머물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할 것. 이 모든 조건을 3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지킬 것.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조건을 실패할 시 전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될 것입니다. 이 말에 자식들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7억 원이라는 거액 앞에서 그들은 과연 이 까다로운 조건을 묵묵히 이행할 수 있을까요? 돈을 향한 욕망은 그들을 3년간의 고된 시험 속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37억 원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얻게 될까요? 우리는 할머니의 충격적인 유언장과 37억 원의 재산에 걸린 까다로운 상속 조건을 들었죠. 이제 그 3년간의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끝에서 두 남매는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7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산은 자식들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큰아들 준노와 막내딸 수지는 처음에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의 묘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묘소에 가서 30분 이상 머물며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일. 처음에는 그저 돈을 받기 위한 고된 노동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의무적인 방문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묘소에 앉아 아무도 듣지 않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털어놓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년 반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막내딸 수진에게 시어머니의 장례식이라는 중요한 가족 행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장례식을 포기하고 할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37억 원을 놓칠 수 없다는 집착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묘비 앞에서 수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2년 후 큰아들 준노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무심함과 이기심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준노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그는 묘소를 찾아야 했고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고 있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준노와 수지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노는 이혼 소송으로 지쳐 있었고
수지는 시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37억 원을 받을 자격을 얻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돈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그때 변호사가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딸아. 3년간 정말 수고 많았다. 엄마가 진짜 너희에게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가족이라는 걸 너희가 깨닫기를 바랐단다. 매주 30분, 엄마와 보낸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이제는 알았을 거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떠난 부모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렴. 편지를 듣는 내내 두 남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 때문에 잃어버렸던 가족의 소중함,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주지 못했던 마음의 공허함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는 그들에게 37억 원보다 훨씬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최종 선택과 진정한 유산. 놀랍게도 두 남매는 37억 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을 수 없어요. 준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졌습니다. 3년 동안 엄마와 보낸 시간이 37억보다 값져요. 수진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신 할머니가 평생 읽어온 김밥집의 운영권과 레시피, 그리고 작은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작은 가게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지혜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김밥집을 다시 열었고, 이제는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를 보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그리고 성실함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과 할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3년을 버티셨을까요? 끝까지 버텼다면 상속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포기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시길 바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떠난 부모님은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